펄시가 시필드 시티 부두에 배편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었지. 앞으로 가게 될 곳에 그래피아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게 사실일까?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승객 여러분, 해변선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옐로독 간식 플래그십 스토어. 어린 시절의 이렇게 다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펄님께서 펄럭스 타워 참관에 초대하셨을 때 제가 안내해드렸어야 했는데 그 어떤 사기꾼이 선수를 쳤었죠. 전 필드라고 합니다. 펄님의 명에 따라 목적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시필드 시티의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당신과 같은 영웅을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펄님께서 목적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겠죠? 알겠습니다. 돌발 사태 때문에 펄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죠. 저희가 배를 타고 갈 곳은 화중은천이라는 호텔입니다. 도브부르기 바다로 흘러드는 지류의 끝에 있는데 그림 속 세계와 현실이 맞닿는 경계 중 하나이기도 하죠. 맞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1000년 전에 살았지. 전설에 따르면 속세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기적이 바로 그곳에서 완성됐다고 해. 펄시 같은 열성팬이 그런 명당을 그냥 지나칠 리가 있겠어? 펄시가 그 고운 손으로 수프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적어 그 땅 전체를 사들였다고 들었는데 시중에 떠들던 진위를 알 수 없는 그래피아의 유적들까지 전부 사들였다지. 돈만 있으면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대체 어디서 그런 집념이 생겼는지 그래피아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고 사람을 풀어 그래피아와 관련된 소문이란 소문은 전부 파헤치게 했어. 결국 찾아낸 건 죄다 가짜 한두 종뿐이었지만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낸 붉은 머리의 미녀였지.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야. 목표, 본체 탐색, 오류, 대량의 조악한 굿즈 발견. 당신 누군지 알겠군. 펄럭스 타워의 그 사기꾼이잖아. 펄럭스 타워? 거긴 평생 가본 적 없어요. 알빼마지 마. 녹화 영상을 봤는데 옷도 그대로잖아. 이런,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딱 하나 놓쳤네. 진정해요. 오늘은 당신 밥그릇 뺏으러 온 게 아니니까. 시엔장,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이분은 창천학로 복술복술어의 작가인 흐릿한 큐말코드 선생님이에요. 그렇군요. 실례했네요, 큐말코드 선생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방금 제 목소리가 좀 컸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유명 만화가가 경호원 둘 정도 데리고 다니는 건 이상하지 않잖아? 흐릿한 큐말코드 선생님, 현실을 직시하시죠. 당신은 현재 압송 중입니다. 당신의 자산 신용 한도는 현재 마이너스고 펄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살 길은 복술복술어 만화의 다음 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펄럭스 타워의 합금 폼폼킹 기억해? 원래는 비용을 펄시한테 떠넘기려고 했는데 결국 들켜서 고스란히 나한테 온 거야. 피규어 하나가 그렇게 비쌀 줄 누가 알았겠어? 모아둔 돈으로는 턱도 없더라고. 판권료랑 원고료를
전부 누스코인에 올인했는데 전부 날렸어. 그래서 이렇게 압송한 다음 가둬두고 만화를 그리게 할 생각인가요? 맞습니다. 목표 원고 빚 청산. 예상 주기 56일. 들었지? 거긴 호텔이 아니라 지옥이야, 지옥! 원고를 끝내지 못하면 채찍질 당하는 지옥이라고! 자, 배가 왔으니까 준비됐으면 화중은천으로 출발하죠. 아, 배에 오르실 때 발밑을 조심하세요. 도착했습니다. 눈이 흩날리는 그림의 끝, 화중은천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건 진령인가요? 대원력 대스타. 세상에, 진영이 너무 많아서 항로가 막혔네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안내를 따라 전진하시죠. 본 선박은 현재 베일 스프링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소지품을 잘 챙겨주시고 발밑을 조심해주세요. 허즈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도착했네. 커다란 빙상에 우리 배를 들이받을 줄 알았는데. 네 몸에 있는 원력을 감지했나봐. 환월 게임의 데스타님. 아, 실적 네 몸에 붙은 녀석도 있어. 아마 무태 올라올 때였을 거야. 정말 열정적인 팬이네. 여러분, 화중은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깐, 옛 벤자이 텐고쿠 양식의 장원일 줄 알았는데 설마 우상의 옛 거처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호화 호텔을 지은 거예요? 농담도 참. 옛 벤자이 텐고쿠는 멸망한 지 1000년이 지나서 그 누구도 원래 모습을 알지 못해요. 컴퍼니가 여기에 자리 잡은 건 이곳이 현실과 그림 세계의 경계가 가장 얇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많은 환조종이 탄생하지만 오래된 계보의 환조종들은 원력이 고갈되거나 속세의 실증을 느껴 그림 속 세계를 자신이 은둔할 무릉도원으로 택하기도 하죠. 여긴 그들이 그림 속으로 출발하기 전 현실과 작별하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잠시 쉬며 100년에 걸친 기억을 정리한 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죠. 소문에 따르면 간혹 그래피아의 영혼이 나타나 속세의 실증을 느낀 환조종들을 인도한다고 하더군요. 공기 중에 작별의 기운이 가득한 걸 보니까 그 환조의 어머니라는 영혼을 끌어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창작자에겐 최고의 소재 창고나 다름없겠는걸요? 소재 창고에 도착했으니 힘내세요.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건 아, 멀리 보이는 저 황금나무 말이죠? 저건 소원의 그늘입니다. 저 나무는 시필드 부유섬 환월의 비밀 정원에 있는 신목과 같은 계통이라고 해요. 그림 속으로 가기 전 환조종들은 저기로 가서 소원을 반환하고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하죠.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턴 호텔 직원이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테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눈보라 산정 사건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귀빈께서 왔는데 실례를 했군요. 어쩐지 온도가 낮다 했더니 차가운 눈에 진령이 있었네. 안녕 꼬마야. 저는 호텔 로비 매니저인 카스페입니다. 손님은 체온이 너무 높으니 이곳의 분위기를 녹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내 소개를 할게. 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만화가인 흐리탄. 전 만화가 라힐럭스 씨죠? 바로 내 진명을. 잠깐, 전 만화가라니 무슨 뜻이야? 높은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당신은 이자 펄럭스의 자산이고 다음 본을 완성할 때까지 여기 계셔야 하죠. 이 호텔의 모든 투숙객은 전부 대단한 내력을 가진 한조종이랍니다. 저기 계신 낙원맨은 전 슈퍼히어로예요. 누군데? 처음 들어봐. 저분은 가장 오래된 요괴 중 하나인 전 가파죠. 지금은 온천 관리자입니다. 가파? 그 환조종은 컴퍼니가 처음 왔던 시대에 멸종하지 않았나? 그 시대의 생존자도 있는 법이죠. 저 가스페도 그 유명한 전설이 거인이었답니다. 이 가스페님은 한때 아주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거인이었어. 물론 초토 기원 때의 얘기지만. 그럼 온갖 역사적 비밀을 꿰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겠네. 대체 어느 구석에서 널 발굴해냈대? 얼음 속에서요. 아쉽게도 시간은 큰 얼음을 녹여 작은 얼음으로 만들죠. 많은 친구들의 이름이 생각나질 않아요. 그때 이후로 바삭바삭한 허졸도 먹지 못했다고요. 그러네. 또 한 명의 반짝이는 무명객이군. 또라니? 그야 당연히. 쉿,
비밀이에요. 그래피아님의 목격 제보라면 이곳에 눈송이만큼 많아. 그분의 영혼이 호텔에 묵는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그분을 흉내낸 환조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그분과 엮이려는 괴짜들이 전부 몰려들었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그래피아와 관련이 있거나 그래피아의 비밀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원력과 돈을 좀 뜯어내려는 거겠지. 자기가 아하라고 호언장담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긴 한데 윗선에 보고할 때가 되면 이 가스펜님은 늘 긴 명단을 제출해 어떻게든 넘기고 있어요. 휴. 무명계, 그럼 잘 수소문해봐. 난 이만. 듣자 하니 그 그래피아 씨가 사실 아직 이 호텔 안에 있대. 응, 우리 증조 할머니도 이 호텔에 계신다더라. 너 내가 보여? 그럼 나도 숨기지 않을게. 맞아, 내가 바로 그래피아야. 수많은 그림의 시조이자 묻 파벌의 근원, 모든 환조종을 잉태한 어머니지. 안타깝게도 원력이 다해 더는 환조수를 펼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린 인연이 있으니까 원부를 조금만 보태준다면. 뭐야? 너가 그래피아거든. 원부를 주려면 나한테 줘야지. 아니, 내가 진짜 그래피아야. 이 붉은 갑옷이 그 증거 아니겠어? 누구든 상관없어. 나와 함께 절멸대군에 맞서 싸우자. 대군? 사실 우린 그래피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포. 솔직히 말하면 우린 그래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에서 태어난 환조종이야. 난 실력이 부족한 역사 교과서 사파가 손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투박한 모습이지. 난 오랜 세월 동안 그래피아를 향한 이상낙원의 동경이 모여 탄생한 진명이야포. 난 52부작 대형 애니메이션 시리즈 천마 소멸 기갑대전에 나오는 기갑 그래피아야. 너한테 묵묵 파봉사를 한번 날려줄까? 만약 그래피아를 찾으러 왔다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원력이 다해가는 수많은 환조종이 이곳에 와서 환조의 어머니가 붓을 들어 생명을 연장해주길 기원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 하지만 성공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 결국 이곳에 남은 건 그래피아의 간판에 기대어 먹고 사는 우리뿐이야. 결국 그건 소문에 불과해. 누가 알겠어? 컴퍼니가 호텔 실적을 위해 퍼뜨린 헛소문일지도 모르지. 어쨌든 초토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1000여년 전이잖아. 아마 남아있는 건 그래피아에 대한 동경뿐이겠지 포.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해. 모든 환조종은 그녀의 붓끝에서 태어났잖아. 그녀는 그림 속 세계 끝에서 곧 세상을 떠날 환조종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준다고 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를 본 환조종은 이미 다 죽었다는 거야. 결국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 이 새 녀석은 가짜인데다 머리까지 나쁘네. 역시 그래피아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 여기엔 우리 말고도 밖에선 이미 멸종된 환조종이 많이 살고 있어. 그 중에는 자기가 그래피아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녀석들도 있지. 그래피아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가서 그들에게 물어봐포. 그 그래피아 씨가 사실 아직 이 호텔 안에 있대.
여기엔 우리 말고도 밖에선 이미 멸종된 환조종이 많이 살고 있어. 그 중에는 자기가 그래피아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녀석들도 있지. 그래피아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가서 그들에게 물어봐봐. 평생 추운 곳에서 육체 노동을 했는데 죽어서 온천을 즐길 수 있을 줄이야. 잘 죽었네, 잘 죽었어. 물속에 잡념이 또 늘었군. 요즘 환조종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 맞아, 이 늙은이는 보잘것없는 재주 하나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 이곳의 인간들은 나를 아카나메라고 불러. 이 늙고 비천한 몰골과 딱 어울리는 더러운 이름이지. 잡념을 씻기 위해 온천에 온 건가? 아니면 아하토피아의 마지막 가파와 담소를 나누러 왔나? 보다시피 동족들은 혼탁한 흐름에 휩쓸려 사라졌거나 그림 속으로 숨어들었어. 아주 오래전 아하토피아의 모든 강과 연못에는 우리 일족이 살고 있었단다. 우리는 화공들의 농사를 도왔고 화공들은 우리의 후손을 그려줬지. 고향을 떠나기란 어려운 법일세. 설령 동족들이 모두 그림 속으로 들어갔고 강물은 더 이상 맑지 않으며 새로 태어난 플루 일족이 우리를 대신했다고 해도 이곳은 여전히 고향이고 누군가는 지난 날을 기억해야 하는 법이지. 내가 존재하는 한 갓파 일족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래피아님은 모든 환조종을 이끄는 존재란다. 그분의 이름은 달빛처럼 이 늙은이의 어두운 기억을 밝혀주지. 당시 외계의 천마군단은 검은 물결처럼 밀려왔고 그들이 몰고 온 오물과 화염은 가장 맑은 강물조차 독의 늪으로 물들일 정도였네. 우리 가파들은 힘이 약해 강바닥에 숨어 벌벌 떨고만 있었지. 그런데 그래피아님이 우리를 찾아냈고 깨끗한 물방울 하나하나가 어둠에 맞서는 힘이라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이용해 갈 곳 잃은 인간들을 보호하고 불결한 괴물을 씻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비록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때가 우리 종족이 가장 영웅다웠던 시대였어. 전설에 따르면 그분은 화공이었을 때 매우 아름다웠다고 해. 하지만 이 늙은이의 흐릿한 기억 속 전장에 있던 그분은 붉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쓴 전사였지. 누군가는 그분이 싸우는 모습이 악귀 같다고 했지만 나한테 그 눈빛은 가장 매끄러운 자갈보다도 밝게 빛났단다. 그래피아님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다면 호텔 뒷산에 한번 가보게나. 그 언덕에는 환조종이 남긴 환원상이 있는데 과거의 염원이 가득히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피아님의 옛 거처가 있던 곳이니까. 가스페는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좋아하지. 이 늙은이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산 요괴인데 함께 눈놀이를 해주면 길을 알려줄지도 몰라. 이 늙은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어쨌든 난 그저 눈앞에 이 연못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고집스러운 늙은 가파일 뿐이거든. 평생 추운 곳에서 육체만 있잖아. 이번 생에 그러니까 넌 그래피아의 행방을 찾으러 온 거라고? 그 지능기계 집행관의 의뢰야? 내 생각에 환조의 어머니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 만났겠지. 어쨌든 컴퍼니는 그림 속 세계를 샅샅이 뒤졌잖아. 너도 알지? 140여 년 전에 그들이 펑크로드의 해커를 불러 어떻게든 현실과 그림 세계를 잇는 통로를 만들었어. 그렇게 그림 속 세계를 방해했으니 환조의 어머니는 분명 언짢을 거야. 그래피아의 친구? 대체 얼마나 오래 산 거야? 그래피아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방법은 안 알려줬어? 에바니시아가 남긴 것 중 증표로 쓸만한 건 그녀가 직접 그린 가면뿐이겠지. 평소라면 그 눈덩이 녀석을 한번 떠보라고 했을 거야. 가기 전에 잘 수소문해보라고 했잖아. 분명 숨겨진 뜻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꿍꿍이라면 너도 들어봤겠지만 우주 어딘가엔 역사 속 위인들을 현세로 소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의식이 존재해. 그건 바로 성배전쟁! 그러네. 네가 페나코니에서 겪은 모험이지? 부럽다. 기상낙원에서도 한번 열리면 좋겠어? 방법은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성인물부터 보자. 혹시 그래피아의 붓이나 팔레트 가지고 있어? 없나 보네.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 두 번째 방안이 있으니까. 바로 치맥 공명이야. 이 호텔은 그래피아의 옛 거처 위에 지어져서 그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 저 생명력 넘치는 황금나무가! 잠깐! 설마 진짜 믿는 건 아니지? 농담이었어. 미안. 그냥 분위기 띄워보려고 했던 건데. 나같이 앞가림도 못하는 마감 미루기 상습범이 어떻게 길을 알려주겠어? 저도 그만 듣고 싶군요. 휴식 시간 끝입니다. 나일럭스 작가님.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았으니까 꾸물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림을 그리시죠. 막 체크인했는데 벌써 일하라고? 설마 날 전자동차 메카마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메카하머는 수백 시간이고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지만 당신은 못하죠. 그러니 더더욱 시간 싸움입니다. 자, 지금 즉시 우량 자산으로서의 가치 상승 운동을 시작하시죠. 이봐, 잠깐! 이건 납치야! 라쿠나! 살려줘! 나일럭스 씨 말이 맞아. 그 카스페란 녀석은 초토 기원이 남긴 환조 중이니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우선 근처에서 정보를 좀 모아보자. 평생 추운 곳에서 육체만 카스페? 거기 있어? 없어. 결국 들켰네. 현 무명계. 그래피아님에 대해 물어보러 올 줄 알았어.
하지만 오래전 일을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면 가스페님의 말랑말랑한 머리가 찌릿찌릿 아파지고 그러다 뚝뚝 녹아내릴 거야. 수많은 일이 눈보라에 가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움을 못 줄 것 같네. 눈싸움? 우와, 정말 정겹네. 아주 오래전 가스페님은 매일 눈싸움을 했던 것 같아. 눈을 둥글게 뭉쳐서 침입자들에게 던졌지. 그럼 덤벼, 무명객! 눈싸움 베테랑인 가스페님은 절대 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 덤벼, 무명객! 눈싸움 베테랑인 가스페님은 절대 지지 않을 테니까! 눈이 온다! 눈이다! 잘 피해봐, 무명객! 초토 기원의 일은 여전히 흐릿해. 하지만 확실히 그래피아님을 본 적이 있어. 같이 눈싸움도 했고. 우리와 함께 눈싸움한 대화가님이야. 모두에게 초상화도 그려주셨어. 그땐 그분이 보고 싶으면 집 앞에 가서 바닥 조명을 켜고 눈싸움을 하자고 외쳤지. 그럼 그래피아님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두루마리를 아래로 펼친 다음 눈밭으로 미끄러져 내려오셨어. 우리는 커다란 달 아래에서 다 같이 허절과 눈싸움을 했지. 이기면 가스페님이 허절을 집어삼킬 수 있었어. 바삭바삭한 게 얼마나 고소한지.
생각만 해도 가스페님의 투지를 불태우는 녀석이 있었어. 그 녀석은 눈싸움 고수였는데 한 번은 우리 쪽 8명이 뭉쳐서 그 녀석한테 도전하기로 했지. 그런데 그 녀석은 아주 먼 곳에서 눈덩이를 던져 손쉽게 우리 전원을 쓰러뜨렸어. 6명의 동료는 아쉬워하면서 바닥에 누워있었고 다들 게임에서 진 게 속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가스팬님은 목을 맞았던 것 같아. 내 거대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게 보였고 턱은 얼음처럼 차가웠어. 8명 환월게임? 만약 눈싸움이 초토기온의 전쟁을 뜻한다면 그 환월게임에서 그래피아는 어떤 강력한 상대와 싸웠고 결국 그녀와 카스페만 살아남은 거야. 한 번 봤어. 그땐 아하토피아가 이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썰렁했지. 다른 6동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피아님의 집이 어딘지는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또 그분 집 앞으로 가서 바닥 조명을 켜고 눈싸움을 하자고 크게 외쳤어. 눈 깜짝할 사이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한참 동안 기다린 것 같기도 해. 그분이 너울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지. 그분은 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말했어. 휴, 게임 한 판 진 것뿐인데 나중에 다시 이기면 되잖아.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냥 눈싸움했던 추억을 얘기했는데 무명객에게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야. 가스팬님이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야. 더 놀고 싶으면 다음에 또 눈싸움하러 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카스페는 항상 바닥 조명을 켜고 그래피아의 옛 거처 근처에서 그녀를 부르곤 했어. 바닥 조명 어디서 찾아야 하지? 북쪽에는 온천 호텔에 이렇게 한적한 산길이 다 있네. 이 환원 조각상들 전부 작은 동물 모양이야. 눈에 잘 띄는 곳에 바닥 조명을 두자. 이 조그만 등 2개는 아무리 봐도 미덥지가 않은데? 모르겠다. 믿져야 본전이지. 누구냐? 감히 내 천년의 휴식을 방해하는 자가. 너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널 그림 속에 가던 나 대신 고통받게 해주마. 초대해줘서 고마워. 난 반쯤 죽어있는 흐릿한 큐말코드야. 난 마감 지옥에서 몰래 빠져나온 거야. 이 뒷산은 조용하고 외져서 밤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이거든. 졸졸 흐르는 샘물 소리. 내 영감은 언제쯤 저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게 될까?
난 그냥 이 영감을 찾으러 나온 거라고. 뒤에 덩치 큰 사내 둘이 그림 그리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나라도 선한 줄 못 봤을걸. 이 거대 석상 좀 봐. 희매냥이랑 닮지 않았어? 마침 진짜 희매냥이는 누구? 부분까지 그렸는데 같이 좀 보자. 어쩌면 그래피아가 영험함을 발휘해 내게 깨달음을 줄지도 몰라. QR코드 작가님, 언제 빠져나온 거예요? 벌써 나타나다니? 잠깐 한눈판 사이에 컴퍼니의 자산, 아니 작가님이 도망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일자리와 함께 사라지게 놔둘 순 없죠. 이 친절한 여성분께서 선생님의 행방을 봐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짜 놓칠 뻔했어요. 돌아가서 마감을 서두르시죠. 말도 안 돼! 뭐야! 라크나! 살려줘! 화공도 참 고된 일이야. 예전엔 나도 6-7명한테 감시당하면서 그림을 다 그리기 전까진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었지. 나한테 묻는 거야? 날 애타게 찾은 거 아니었어? 내 이름은 무라타 그래피아. 그림 속 세계의 소자야. 처음 만나네? 은하열차의 무명객. 당신이 그래피아라고요? 확실히 히메코 씨랑 닮았어. 꼬마야, 네가 이 바닥 조명을 켰지?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건 옛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암호거든. 초대를 받고 왔는데 내 정체를 의심하다니 이상하네. 어디 보자. 네가 날 찾아온 목적을 알겠어. 한올 게임의 중재자가 나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했겠지. 우리가 예전에 힘을 합쳐 맞서 싸웠던 적인 외계 천마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고. 맞지? 아하토피아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이후 에바네시아와 나는 각각 현실과 그림 세계를 지키기로 서약했고 평생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어. 1000년 동안 나는 종종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지. 그런데 다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따뜻한 안부 인사 대신 곧 다가올 위기만 있을 줄은 몰랐네. 지금 궁금한 게 많겠지? 묻고 싶은 게 아주 많은 모양이네. 하지만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전에 초토 기원의 그 외계 천마의 주인이 친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대항군에 잠입했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었지. 난 네 신분을 확인해야겠어, 무명객. 에바네시아의 증표를 지니고 있니? 그러니까 그녀가 널 위해 아련자 가면을 그려줬다는 거야? 네가 알고 싶어하는 비밀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1000년 전 외계 천마 군단이 아하토피아에 강림했고 그렇게 초토 기원이 시작됐어. 하멸에게 있어 생명을 앗아가는 건 깃털을 불어 날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지. 수많은 희생자 중 죽음을 앞둔 한 아기가 운 좋게도 어느 화공에게 구조됐고 화공은 그 아기를 양녀로 삼으며 그래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화공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 재앙의 화염이 온 대지를 불태우는 동안에도 오직 그래피아만은 바깥 출입을 삼갔지.
그러던 어느 날 유성 하나가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황무지의 정막을 찢어놓았어. 소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소리가 난 곳을 찾아 나섰지. 그렇게 그녀는 차가운 환월 아래 지평선 끝 산맥 위에 우뚝 솟아있는 무한의 고탑을 보게 된 거야. 이 고탑에는 살 수 없이 많은 창문이 있었고 가늘고 길게 층층이 솟아올라 있어서 탑이라기보다는 상처를 입고 지상에 추락한 철로 된 용과 같았어. 맞아. 잠시 우뚝 솟아있던 그 고탑이 바로 추락한 은하열차야. 그리고 그래피아의 성신 무라타 역시 그녀가 목격한 기이한 광경에서 유래했지. 그때 열차 주변에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한 괴물들이 수없이 배회하고 있었어. 괴물들의 포위 속에서 기괴한 복장을 한 몇 안 되는 용사들이 끊임없이 싸웠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하나둘씩 희생됐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래피아는 아하토피아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이들에게 공통된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개척의 길을 걷는 무명객. 그날부터 그래피아는 속세에 발을 내디뎠고 환조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했어. 전력이 크게 차이나는 기나긴 전쟁 속에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환월 게임의 조력을 구해야만 했지. 에이언즈 의식의 위대한 힘으로 끔찍한 외계 천마의 주인을 제한된 전장에 가둬두려 한 거야. 이는 환월 게임 역사상 최초로 8명의 아련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경계 밖에서 강림한 강적, 절멸대군 아사프라마드에 맞서 싸운 일이기도 해. 실패했어. 그래피아는 환월 게임에서 이기지도 아사프라마드를 죽이지도 못했단다. 초토기원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모든 원력을 모아 세계를 그림 속에 그려넣었고 스스로를 못으로 삼아 그림을 고정해 절멸대군을 밖으로 격리시켰어. 맞아. 두루마리가 현실을 계속 감싸고 있는 한 그는 아하토피아 깊은 곳에 있는 고대 괴수의 유해에 손을 댈 수 없지. 이야기는 끝이야. 에바네시아의 당부는 확인했어. 나도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증표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피안으로 가줬으면 해.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나요? 급하게 전진할 필요는 없어. 마찬가지로 작별의 마음을 품은 한 친구가 이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혹시 블레이드인가요?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소원의 그늘이 심어진 강가에 꽤 많은 진령이 모여 있을 거야. 준비되면 진령을 하나 고른 다음 그래피아의 이름과 피안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강물에 띄우면 돼. 때가 되면 내가 배를 몰고 와서 너희들을 그림 속으로 들여보내주지. 그래피아가 사라졌어? 정말 신출귀몰하네. 어쨌든 소원의 그늘 강가로 가보자.